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저는 어린이 라디오 진행을 맡은 동화작가 박채란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분 좋죠? 며칠만 있으면 어린이날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린이날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가방 가득 막대사탕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어린이마다 나누어주면서 어린이날을 축하해 하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한 지는 좀 되었는데 한 번도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요. 올해는 한번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제주 구엄초등학교 정하율 기자의 사연입니다. 우리 학교. 저는 애월에 있는 구엄초등학교 학생인데요. 내년이면 벌써 졸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를 헛되지 않게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인지 마치 하늘이 도운 듯 6학년 반이 정말 잘 편성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운동장이 천연 잔디라 정말 좋아요. 게다가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격주 등교가 아니고 직접 갈 수 있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전학생이 많아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재미있는 학교 생활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놀러 오시는 건 환영입니다. 이번 2021년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었어요. 하늘이 도운 듯 반편성이 되었다니 어떻게 된 건지 정말 궁금해요.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한반이 된 걸까요? 게다가 운동장이 천연 잔디라니 정말 부러워요. 네, 코로나가 진정되면 구엄초등학교 잔디를 밟아보러 제주도에 꼭 가보고 싶네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실게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작가 이향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린이 라디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다른 작가분들 네.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네네. 네, 재밌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아, 네. 설마 긴장? 긴장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첫 말씀하시는 것부터 별로 긴장 안 하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여기 엄청 뛰고 있어요. 네, 오늘 초대 손님이신 이향한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한 선생님은 2016년 웅진 주니어 문학상을 받으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선생님이 쓰신 책으로는 그 여름의 덤더디, 별난 반점, 헬멧뚱과 X사건, 실록의 지키는 아이, 서서 눌테야, 광모 짝되기, 팥쥐 일기, 마법에 걸린 학교 등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찾아봤더니 이 작품들은 빙산의 일각이고 정말 많은 작품을 쓰셨던데 그중에서 가장 아끼는 작품 혹은 주인공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2작품 정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 네. 굳이 어느 걸 꼽으라고 한다고 딱 꼽기 하지만 제가 그 여름의 덤더디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6.25를 배경으로 저희 아버지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타기는 유난히 더 애잔하고 네. 짠한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아하는 캐릭터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나도 서서 놀테야라는 작품인데 거기에 나오는 누비라는 캐릭터는 너무 아주 당차고 엉뚱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그런 캐릭터여서 네, 좋아합니다. 네, 쌤 말씀을 들으니까 그 여름의 덤더디하고 서서 놀테야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책을 한번 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라친들에게 이향한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서울입니다. 네, 쌤 띠는? 말띠입니다. 네, 탄생 별자리는요? 염소자리예요. 네, 좋아하는 동물은요? 네, 눈이 크고 선한 소를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 색깔은요? 푸른색이요. 블루 색깔을 좋아해요. 네, 파란색. 네, 좋아하는 동화책은 어떤 거세요? 네, 필리퍼 피어스의 한밤중 통회 정원에서라는 책을 아주 좋아해서 5번 읽었습니다. 세상에, 네. 제가 딴 말 하면 안 되는데 막 3번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5번 읽으셨어요. 네.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세요? 네, 저 칼국수하고 김치볶음밥 좋아해요. 네. 취미 따로 있으세요? 먹방 유튜버 보기가 요즘 취미가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봤던 영화나 책 다시 보는 거 좋아합니다. 네. 무인도에 간다면 가져갈 것 3가지. 네, 성냥 램프 촌인데요. 네. 저는
어두운 거 되게 무서워해서 무조건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그 세 가지를 가져갈 것 같아요. 아, 네네. 셋 다 밝히는 걸로. 네. 어라친에게 하고 싶으신 말 5글자로 해주신다면? 네, 많이 생각해봤는데 많이 먹어요. 오.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선생님 좋아하는 동물의 소가 되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마치 어딘가 진짜 있는 소처럼 느껴졌는데 혹시 뭐 이렇게 모델이 있나요? 지금 눈이 좋아하는? 크고 선한 소가 실제로 마치 있는 소를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저 어린 시절 이렇게 시골을 가면 그 소를 외양간에서 볼 때 덩치 큰 거 무섭게 갔는데 보면 눈은 너무 맑고 크고 선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랐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름의 덤더디에도 이 덤더디가 소예요. 그 캐릭터를 많이 떠올리며 썼던 터라 눈에 이렇게 선하게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도 말씀을 들으니 저희 아이들이랑 그렇게 우유짜기 체험 이런 걸 갔는데 염소? 졌어요. 실제로 짰는데 멀리서 볼 땐 괜찮은데 가까이 가니까 엄청 무섭더라고요. 애들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이번에는 사연 하나 또 들어볼게요. 강지우 기자의 글입니다. 홈스쿨링. 나는 1학년 때만 학교에 다녔다. 1학년 땐 홈스쿨링을 무척 하고 싶었다. 홈스쿨링은 집에서 가족들과 공부하는 걸 말한다. 근데 요즘은 너무 학교에 가고 싶다. 2학년 때처럼 홈스쿨 모임을 하면 좀 홈스쿨 친구들도 보고 좋겠지만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홈스쿨 모임을 하기는커녕 여행도 가지 못한다. 요즘 나는 내가 왜 학교를 그만뒀더라? 하고 생각한다. 1학년 때 사실 학교가 싫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냥 홈스쿨링이 궁금했다. 선생님도 착하시고 친구들과 놀고 진짜 좋았는데 엄마는 중학교 때 다시 다니라고 하시지만 중학교 공부는 너무 힘들 것 같다. 교복은 예쁘겠지만 하지만 홈스쿨에 좋은 점도 많다. 가족들과 놀고 많이 놀고 역시 친구를 못 보는 건 참 슬픈 현실이다. 그리고 종종 친구들을 볼 때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곤 한다. 야, 너 홈스쿨에서 정말 좋겠다. 나도 학교 안 다니면 좋겠어. 우리 반 선생님 엄청 무서워. 홈스쿨링이 뭐야? 그럴 때면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홈스쿨링 하면 친구들도 못 보고 엄청 심심해. 근데 많이 놀아서 좋긴 해. 근데 내가 홈스쿨링을 빨리 시작한 게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가족들과 많은 추억을 쌓았기 때문이다. 학교를 다녔으면 못했을 영화 보기, 여행 가기 등의 가족들과의 추억. 참고로 오빠랑 언니도 홈스쿨링을 하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하다. 글을 쓰다 보니 홈스쿨링은 참 좋은 것 같다. 와, 홈스쿨링을 하는 친구의 사연이었어요. 네. 학교에 가는 것도 또 안 가는 것도 양쪽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 사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아까 그 학생의 그 사연에서 왜 내가 학교를 그만뒀더라라는 말하고 홈스쿨링 하면 친구도 못 보고 엄청 심심해라는 그 부분이 귀에 유난히 잘 들렸는데 친구가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는지가 느껴졌어요. 근데 어디든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도 잘 고민을 해보며 더 좋은 홈스쿨링 환경을 만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도 홈스쿨링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못 해본 아쉬움도 들었어요. 아니 근데 정말 코로나19만 아니라면은 홈스쿨링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친구 만날 곳이 학교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네요. 많이 아쉽죠. 요즘엔 정말 저희 조카도 초등학생인데 정말 이 집에서만 있는 조카를 보는 것도 그 아이가 또 공부 인터넷 그 줌으로 공부하는 거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우리 강지우 기자 즐겁게 홈스쿨링 해주시고요. 또 재밌는 일 있으면 어린이 라디오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솜씨 자랑 들어볼 텐데요. 춘천 성림초등학교 고준 기자의 연주입니다. 아일랜드 아이즈.
아주 잘하죠, 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느껴져요. 네. 연습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플룻 이렇게 불기 쉽지 않아요. 그죠? 네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많이 들어본 곡이에요. 선생님도 익숙하시죠? 네네. 제목은 모르는데, 네. 영화, 뭐지? 광고 음악 같은 데서도 들어본 것 같고,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찾아봤어요. 네. 이 음악 찾아봤더니 어렸을 때 이렇게 LP판으로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클로드 볼링이라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네. 있는데 그 분의 연주에 맞춰서 아마 이제 플룻 연주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학생들이 LP판 아나요? 모르죠. 어린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LP판 이렇게 커다란 빈대떡처럼 생긴 건데 그거를 턴테이블 한 데 얹어가지고 이렇게 듣는 건데. 바늘로 이렇게 돌아가는. 너무 늙어 보여요. 여러분들은 그냥 MP3 파일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요. 근데 저는 턴테이블로 한번 학생들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직 하는 소리 있죠? 저는 제 서재에 그 옛날식 턴테이블을 갖고 있거든요. 옛날식 LP판도 이렇게 그러시구나. 몇십 년 된 게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탁 틀면 타임머신 탄 기분이에요. 직직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기분인데 한번 어린이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신기할 거예요. 네. 이 눈을 크게 뜨고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게 맑은 플룻 소리 들으니까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좋은 연주 감사하고요. 이어서 우리 이양한 선생님의 어린 시절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일 있으신지 좀 들어볼게요. 저는 특별히 막 이렇게 재밌었던 기억, 그 동생들하고 놀았던 기억들이 재밌긴 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진해에 한번 이제 전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제가 전학 간 날 그 학교가 소풍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소풍을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소풍 간 다음에 거기서 해산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전학 온 첫날이라 어떻게 그 동네 지리를 하나도 모르는데 거기서 그냥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집까지 올 때 해가 질 때까지 울면서 집을 찾아서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그 서러움과 그 해가 막 지면서 노을이 지는데 집에 올 때 엄마도 걱정돼서 왜 안 오라고 해서 부여잡고 울었던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노을을 보면 슬퍼요. 눈물이 나오려고. 그리고 힘들면 꿈에 길을 잃어버리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서 어린 시절 생각하면 딱 그 사건이. 몇 학년 때셨어요? 4학년 때였어요. 4학년 때. 네. 근데 담임 선생님이 안 챙기셨어요? 그냥 거기서 해산이 된 거예요. 전부 집 다 알지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딱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막막함은 노을만 봐도 눈물이 그렁그렁 어려져요. 혹시 뭐 이후로 진해에 안 가신다던가? 그러고는 별로 가지 않았고 대학 때 한번 군한제 때 한번 갔는데 그냥 벚꽃이 막 휘날고 참 이 좋은 곳에서 내가 그런 걸 한 번도 못 느껴보고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뭔가 되게 짠한 추억이었어요. 네. 이어서 동시 한 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단계초등학교 현두빈 어린이 동시인데요. 직접 녹음해서 보내주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제목 바람이 부는 날 현두빈. 나는 바람 밑에서 자전거를 탄다. 자전거를 타니 바람 덕분에 더 기분이 좋아진다. 바람이 부니 시원해지고 자전거를 타니 기분이 좋아진다. 바람과 자전거는 금상첨화이다. 너무 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금상첨화. 또박또박 금상첨화 읽어줬어요. 녹음 파일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 주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면서 시원함과 상쾌함이 느껴지면서 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주말에 시원함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줬어요. 자전거 타면서 바람 느끼는 거 정말 기분 좋죠. 쌤은 자전거 좋아하시는지 또 이 시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시 너무 귀엽고 정말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금상첨화에서 바람이 싹 불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자전거 좋아하고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배우던 생각나네요. 넘어지고 막 그랬던.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딱 자전거 타기 좋은 봄날이라서 너무 좋을 때죠. 시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현두빈 어린이 말처럼 이번 주말에 더 많은 어라친들이 자전거 타는 즐거움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동해 북삼초등학교 4학년 김아인 기자의 글입니다. 두근두근 학교.
봄의 교실은 들썩이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막 얼굴을 내민 파릇파릇한 새싹처럼요. 나이 1살씩 더 먹고 언니 오빠가 된 우리들은 4학년 3반에 모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했던 4년 전이 떠오릅니다. 학교는 어떤 곳인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학교는 왜 그리 으리으리해 보이는지. 늦게 일어나면 어쩌지? 화장실 가고 싶으면? 혹시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렇게 두근두근대는 마음을 잡고 교실 문을 열자 안녕!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인사 건네는 선생님. 나는 생각합니다. 학교에 오길 참 잘했다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 지금도 처음 학교 가는 동생들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누구든 콩닥콩닥 두근두근 하지만 설렘과 뿌듯함도 마음 한 자락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있었기에 지금 난 4학년이 된 거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입학과 개학이 미뤄진 곳도 있지만 모든 친구들의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잘 지내다 보면 어느새 친구들과 즐겁게 웃고 있을 거예요. 나의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하게 응원해주던 우리 가족 감사합니다. 와, 마음이 포근해지고 또 설레는 글이었어요. 봄의 교실이 들썩이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이 표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너무 좋고, 글을 굉장히 잘 쓰네요, 이 네. 학생. 네네. 그래서 그 설렘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친구들이랑 그리움 같은 것도 정말 잘 느껴지는 좋은 네. 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 여기 이제 읽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더 네. 약간 교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김하인 어린이 학교생활 즐겁게 하면서 또 재밌는 경험 있으면 어린이 라디오로 보내주세요. 이어서 우리 이항한 선생님의 책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많은 책 쓰셨는데 오늘 그중에 특별한 한 권 가지고 나오셨다고 해요.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이 책인데요. 네. 별난반점 헬멧뚱과 X 사건이라는 책이에요. 네. 이 책은 이제 한 낡은 빌라에서 벌어진 낙서 사건을 통해서 네. 그 이웃 간의 사랑과 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글인데, 제 나름으로 굉장히 캐릭터에 공을 들였던, 여기 나오는 동동이라는 캐릭터와 헬멧뚱이라는 캐릭터에 굉장히 공을 들였던 작품이라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낭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이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네, 근데 이상하게 네. 저는 글을 딱 대해서 읽으면 이게 버벅버벅거리는 이런 습관이 있어서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왜 지적해서 책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가 너무 싫어서 가슴을 계속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가 자고 있는 아이를 어제 새벽에 깨워서 이거 녹음을 좀 해라. 그래서 딸아이가 녹음을 한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대되네요. 저 대신 제 딸아이가 읽어준 내용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단무지였다. 아삭짭짤 달큼한 단무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오동이는 유난히 허기졌다. 학교 수업도 많은 데다 학원까지 가야 하는 월요일은 늘 그랬다. 오동이는 황급히 별난반점에 전화를 걸었다. 짜장면 하나요? 남남빌라 304호. 단무지는 곱빼기로요? 오동이는 단무지는 곱빼기라는 말을 특별히 힘줘서 강조했다. 짜장면을 끝까지 맛있게 먹으려면 단무지는 곱빼기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동이는 짜장면을 좋아한다. 아니 짜장면을 시키면 따라오는 단무지를 좋아한다. 후루룩 술술 넘어가는 짜장면이라도 기름기를 잡아주는 짭조름한 단무지가 없으면 꽝이다. 별난반점 단무지 맛은 정말 최고다. 입맛을 돌게 하는 달큼한 맛도 최고지만 아삭아삭 씹히는 그 식감은 따라올 중국집이 없다. 별난반점은 배달 속도도 남다르다. 주문을 하자마자 달려오는 속도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다. 띵동!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천하무적 속도를 보시라.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더니
별난 반점에도 오게티가 있지 뭔가. 바로 배달부인 헬멧둥이다. 짜장면요. 투박한 목소리와 함께 인터폰 화면에 불쑥 등장한 기괴한 저 얼굴. 헬멧에 눌린 머리통과 시커먼 고글에 눌려진 볼따구니가 안쓰러웠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동이는 흠칫 놀라곤 했다. 만약 외계인이 있다면 꼭 저런 모습일 것이다. 오, 앞부분 들으니 뒤에 너무 궁금해요. 네, 그걸 노린 겁니다. 아, 네. 아니, 갑자기 어린이들이 이 책 읽고 싶어요.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 주세요. 네, 그래도 내가 이 부분 낭독 통해서 좀 이런 거 전달하고 싶었다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떤 이 동화를 쓸 때 맨 첫 부분은 사실 캐릭터의 소개와 함께 이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원고를 쓸 때 이 첫 부분을 시작하는 게 가장 오래 걸리고 힘든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랫동안 잡았다가 또 못 쓰고 놨다 시작한 부분이 바로 이 첫 부분이어서 어떤 책이든 첫 부분을 좀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부분에 어떤 흥미와 그 긴장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그 단무지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져요. 네네. 혹시 선생님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네, 단무지 없인 짜장면을 못 먹죠. 네.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 책은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떤 아는 지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짜장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단무지 없이는 못 먹어서 항상 단무지를 곱빼기를 시킨대요, 주문할 때. 근데 하루는 단무지가 안 왔다는 거예요. 짜장면만 왔대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짜장면집에 전화를 당장 했대요. 단무지를 안 보내면 어떡하냐, 당장 보내라. 막 그랬더니 거기서 지금 너무 바쁜데 단무지 하나 때문에 갈 수는 없다. 그 다음에 2배로 갖다 드리겠다. 그래서 안 된다. 지금 없으면 안 먹겠다. 얼마나 난리쳤는지 그 배달부 되시는 분이 결국 단무지만 갖고 배달을 하러 왔었대요. 근데 그거를 받고 자기가 느낀 게 저분이 이거 받는 순간 느껴진 거죠. 내가 너무 심한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혹시 나한테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생각해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단무지 하면 그 사건이 떠오르고 그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아니, 선생님 너무 전문가세요.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더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네, 그러면 궁금한 분들, 저를 포함해서 책을 통해서 궁금증을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세모의 주인공은 수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수저. 수저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입니다. 숟가락의 옛말 술과 젓가락의 옛말 저를 합쳐 술저라고 했는데 리을이 탈락되어 수저가 되었죠. 또 수저는 숟가락의 높임말로도 쓰입니다. 흔히 어른을 모시고 식사할 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음식을 먹어라 라고 말하는데 이때 수저는 숟가락의 높임말입니다. 우리는 수저가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 대부분이 국물과 건더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밥과 국, 탕, 찌개는 숟가락으로 떠먹고 마른 반찬이나 무침 같은 반찬류는 젓가락으로 집어먹죠. 그래서 우리 밥상에는 항상 수저가 짝을 이루어 나란히 놓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숟가락은 청동기 시대 무덤에서 나온 뼈로 만든 숟가락입니다. 젓가락은 백제 문영왕릉에서 숟가락과 함께 출토되었어요. 이렇게 수저를 함께 사용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입니다. 수저의 사용은 우리 음식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평소에 일상 음식으로 국물이 있는 음식과 국물이 없는 음식을 한꺼번에 먹게 된 것이죠. 일본과 중국에서도 숟가락과 젓가락을 모두 쓰지만 우리처럼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지는 않아요. 숟가락으로는 탕이나 국만 떠먹고 밥은 젓가락으로 먹죠. 우리는 밥그릇을 밥상에 놓고 숟가락으로 떠먹지만 일본과 중국에서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젓가락으로 먹는답니다. 우리나라는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식사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숟가락을 중요하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숟가락이 들어간 표현들이 많아요. 숟가락을 들다는 식사하다 라는 뜻이고요. 숟가락을 놓다는 죽다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에요. 밥을 권할 때는 한술 뜨세요 라고 하고 단번에 만족이 안 되는 경우를 비유하여 한술 밥에 배부르랴 하고 말합니다. 네, 오늘 수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이게 술 저에서 리을이 탈락된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선생님 아셨나 봐요. 네,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 내용에서 이게 나중에 한술밥에 배부르랴까지 연결되는 내용들이 참 재밌네요. 이 코너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어린이들이, 애청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그래서 또 저는 수저가 숟가락의 높임말이라는 거는. 그거는 저도. 선생님도 모르셨나요?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가, 그죠. 그래서 저희가, 엄마, 아빠 숟가락 들고 나서 밥 먹어라.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니까요. 부모님 수저 드신 다음에 먹어.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렇게 높임말이구나. 이런 거를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행당초등학교 한희수 기자가 불러주었습니다. 도레미송. Though a deer, a female deer, rare, a drop of golden sun, me a name they call myself, far a long, long way to run. So a needle pulling thread, la a note to follow. So tie up drinking jam and bread that'll bring us back to the though a deer, a female deer, ray a drop of golden sun, me a name I call myself, for a long, long way to run. So a needle pulling thread, la a note to follow. So tea, a drink with jam and bread that'll bring us back to the though a deer, a female deer, ray a drop of golden sun, me a name I call myself, for a long, long way to run. So a needle pulling thread, la a note to follow. So tea, a drink of jam and bread that'll bring us back to do re mi fa sol la si do so do. 저 너무 궁금해요. 우리 한희수 기자가 이거 이렇게 보고 읽었을지 아니면 다 외웠을지 엄청 연습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네. 아주 연습 많이 한 게 느껴져요. 마지막에 그 올리는 부분.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신원초등학교 이석영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신기한 나의 친구. 새학기에 겪은 일은 제 친구 소정이가 전학을 온 것입니다. 일요일에 저는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서 친구 소정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소정이가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 반이냐고 물어봤는데 저랑 같은 반이었습니다. 깜짝 놀랐고 신이 났습니다. 화요일에 학교에 가서 소정이를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자리를 정했는데 소정이가 제 옆에 앉게 되었어요. 친구 소정이랑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기쁘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정이는 전학 온 지 이틀 만에 거의 친구를 10명이나 사귀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정이가 부럽고 제가 소정이보다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싶었는데 못해서 좀 속상하기도 했고 어떻게 이틀 만에 친구를 그렇게 많이 사귀었는지 신기했습니다. 소정이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신기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소정이랑 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많이 주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와, 이틀 만에 친구 10명을 사귀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거
굉장히 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친구인 것 같은데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여기 소정이의 숨겨진 능력이 비밀 능력이 어떤 걸까? 네.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막 혼자 뭐 마법의 물약이나 가루 같은 걸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니까 왠지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평소 되게 내성적인 성격으로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저는 이 사연을 보내준 서경 학생도 되게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뛰어난. 왜냐하면 이렇게 친구가 자기만의 친구라고 생각했다가 많은 친구를 사귀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예. 네, 그걸 희망을 주는 좋은 능력을 가진 친구라고 네. 이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이거 자체가 아주 신기한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소정이랑 서경이는 네. 오래오래 좋은 친구가 되지 네, 않을까. 단짝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솜씨자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성저초등학교 이은교 기자의 연주입니다. 숲의 북소리. 와, 정말 숲에서 누군가 북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연주였어요. 네. 이거 연주하는 방법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들었던 피아노들 네. 다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네, 한 네. 거였다면 이건 정말 북을 탕탕 치는 네. 것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재미있고 신기해요. 네, 저도 이 연주를 들으면서 북 소리가 들리는 숲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선생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해서 되게 긴장되고, 네. 되게 힘든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 되게 편하고 재밌는 방송이었습니다. 어린 네. 친구들의 사연도 되게 다양하고, 그거보다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너무 많네요. 다양한 능력들을 볼 수 있는 기회여서 재밌었어요. 네, 저희도 선생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다음에도 또 뵐 수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곰이랑 문이랑 무냐무냐 소가 한 마리면 뭐게? 글쎄 한우 그것도 말이 된다. 오, 우리 문이 많이 발전했는걸? 근데 아니야. 정답은 소원. 아하 하나가 영어였구나 소 하나 그러니까 소원 그래. 그럼 소가 두 마리면 소투 두야 두. 이번에는 소가 한문이네 그럼 소가 네 마리면 포우 아니지롱. 소포. 아이 참 영어랑 한문이랑 우리말이랑 막 섞어서 자자자. 그럼 복습해 볼까? 소 한 마리는 소원 소 두 마리는 투 소 네 마리는 소포 그런데 곰이야 왜 소 세 마리는 없어? 몰라. 세소 쓰리우 삼무 소 세 마리는 아이 참, 넌센스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소 세지 말고, 우와,
생각났다. 내가 방금 넌센스 퀴즈 하나를 만들었어. 문이야. 소를 센다를 세 글자로 하면 갑자기 소세지. 와, 오늘은 우리 고은미도 똑똑해요. 오늘도 역시 고밀문이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네요. 여러분, 어린이 라디오 24번째 방송 즐겁게 들으셨어요? 곧 다가오는 어린이날 즐겁게 보내시고요. 푸르른 5월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래요. 어린이 라디오는 더 파릇한 마음을 안고 돌아올게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